안녕하세요. 당신의 박편입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센치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사법연수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고향 지원에 재판이 있어서 갔는데요. 좀 재판 시간보다 제가 항상 좀 일찍 가는 편입니다. 좀 가서 기다리다가 사법연수원을 바라보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향 지원하고 사법연수원은 뭐 1m 간격? 뭐 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그 사법연수원생이 한 명 입소한다라는 마지막 사법연수원생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나 어디서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마음이 애잔해지면서 연수원을 바라봤는데 저희가 기숙사로 사용했던 건물 자체가 이제 법관 연수동으로 바뀌어 있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명의 연수생을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저한테 사법연수원은 정말 정말 좋은 쪽들이 많은 공간이어서 그게 없어지고 그 사법연수원생이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것들이 조금 저한테도 좀 아련하게 다가와서요. 그때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맨 처음을 생각해 보면요. 그게 벌써 지금 10년 전입니다. 연수원에 딱 입소를 하게 되면 저희 때는 1000명대였으니까요. 1000명을 14개 반인가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면 각 반은 7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2명은 24명씩으로 나누어서 각 조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3명의 지도 교수님이 계시는데 담당 교수님이 각 조별로 두 분은 부장 판사님이셨고요. 한 분은 부장 검사님 이렇게 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조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담당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실무 교수님들은 또 따로 계시고요. 처음에 72명이 모여가지고요. 말들을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72명이요. 1분씩만 자기소개를 하더라도요. 72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변호사나 판검사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말이 많고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72명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게 끝이 나겠어요? 엄청 길어지죠? 지루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면 72명이 모여가지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서로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마음이에요. 일찍 붙은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기간 짧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같이 노장 수험생들은 야 쟤는 뭘 했길래 이렇게 똑똑하게 잘 붙었을까 이렇게 쳐다보고요. 또 이제 나이 어린 공부기간 짧은 연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공부한 것 자체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각고의 세월들을 보냈다라는 것들과 그리고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들을 서로 존경하고요. 이분들이 앞으로의 향후 우리의 법조 생활에 있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해주는 관계가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법조 비례 이런 건 아니고요. 하다못해 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기소개를 할 때 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자기소개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기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다. 저는 여러분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하셔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거에 충만해 있겠지만 별다른 고민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3월 초였으니까요. 제가 3주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주 뒤에 결혼을 하는데 고시 공부를 하는 기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인강학이 다 끊어져 있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결혼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사람도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일자시험 2월 말에 막 마쳤기 때문에 뭐 결혼식을 준비한다거나 누구한테 인사드린다거나 초대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에 누가 와주실까도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72명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꼭 와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청첩장이 나와가지고 청첩장 이만큼 싸들고 가가지고요. 죄송한데 한 분 한 분 일일이 청첩장을 나눠드려야 되겠지만 뒤로 넘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뒤로 다 넘겨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도 뭐 그게 뭐 민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연수생도 없었고 되게 기뻐해주고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결혼식에 거의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한 72명의 연수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와 주셨죠. 성황리에 결혼식을 마칠 수가 있었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와가지고 뭐 지금 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 오셔가지고 해주셨고 응원해주셨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연수원 생활하면서 2년 동안 하면서 별로 안 친하고 조금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분들이 뭐 경조사 관련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좀 많이 참석하는 편입니다. 뭐 그게 너무 그때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랬고요. 연수원 생활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술과 연애입니다. 예. 저는 연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술을 거의 안 했어요. 못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편이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거나, 그러니까 막 모의고사 성적이 막 올라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기분이 나쁠 때 저를 위로해주는 소울푸드가 이제 치킨에 캔맥주 하나였거든요. 근데 치킨은 다 먹는데 캔맥주는 이 한 캔을 다 못 먹었어요. 항상 보면 나 오늘 방탕하게 망가질 거야, 오늘 즐겨야 돼, 그리고 딱 까가지고 딱 먹는데 두 번 먹으면 그 다음에 치킨 먹느라 바빠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못 먹고 술이 안 맞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정말 기분 좋게 술 많이 먹고요. 그래도 뭐 주사 부리는 친구들도 많았고 술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술 먹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나중에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술 정말 많이 먹고 또 자주 먹고, 물론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1000명이 한 1000명이 술 먹을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이 되면 그 주변에 그 상권들은 그냥 뭐 예약도 안 잡힙니다. 그냥 막 하고요. 1000명이 동시에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술을 안 먹는 시즌이 있어요. 딱 공부해야 되는 시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완전 휑합니다. 정말 미친듯이 술 먹을 때 술 먹고 정말 미친듯이 공부할 때 정말 미친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참 공부할 때 이렇게 좀 그때 술이 땡겼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놀고 싶고 뭐 수다라도 좀 떨고 싶어가지고 누군가를 찾으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미친듯이 공부합니다. 정말 그 연수원에 그 생각을 했죠. 이런 친구들 때문에 내가 사법고시가 그렇게 늦게 됐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친듯이 공부를 했죠. 술 먹는 방법이나 술 먹는 주도나 아니면 술 먹을 때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술 먹으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게 이제 추억거리가 돼버리네. 요즘에 저 술 먹는 거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연애죠. 연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는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고 머리도 안 깎고 벅벅 긁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매일 멋진 정장을 입고요, 매일 예쁘게 화장을 하고요, 매일 머리 손질을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전에는 고시생활을 할 때에는 그 모든 욕구들을 다 눌러놓잖아요. 참아야 되고 밀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확 풀린다는 거죠. 확 풀리게 되면은 누가 누구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20, 30대, 뭐 40대, 50대까지도 있습니다만은 그 선남 선녀들이 매일 정시에 출근을 해서, 우린 출근이죠. 출근을 해서 공부를 하고 매일 같은 식당 근처에 있는 어떤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에 또 술 한잔을 하고 또 공부할 때는 미친듯이 그 독서실에 모여가지고 도서관에 모여가지고 거의 뭐 밤새서 그냥 막 해버리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 보면. 그런데 정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많은 커플들이 깨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썸질,
연애질. 야, 전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 지금 장인어른,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장인어른이 현명하셨습니다. 저를 연수원에 그 입소하자마자 결혼을 이렇게 강하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강하게 추진을 하신 그 저력,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연애질이 있었고요, 많은 헤어짐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결실을 맺어가지고 뭐 결혼하신 커플도 있고요. 뭐 결혼은 안 했어도 나름대로 자기 그 인생에 있어가지고 되게 소중한 만남들을 많이 이어온 사람들도 많았고요. 황당했던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열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 연생들 사이에서는 그 뭐 연애 이야기들 하게 되면 저한테 이렇게 뭐 말을 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 뭐 좀 약간 술 먹다 보면 그런 말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A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뭐 C라는 여성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C라는 여성이 이런 말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B라는 남성도 그 C라는 여성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라는 표시를 저한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는 척하기도 뭐하고요, 모르는 척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뭐 재밌는 일도 많았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조금 소중한 인연들이 그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저랑 얼마 전까지 같이 동업을 하면서 변호사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은 그 뭐 서로 정말 서먹했을 때, 내가 이 친구한테 말을 놔도 되나? 이 친구가 나보다 어리긴 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갔던 때였는데, MT를 가는데 저랑 그 친구랑 후발대로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친구 옆에 타고 가는 길에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2시간 정도 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니까 모든 인생이 다 행복하고 장밋빛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이 장밋빛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전에는 흑빛이었겠죠. 그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 시절들이 그 시절의 아픔이나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게 터졌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근데 그때 그 친구랑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가까워졌고요. 그 인연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서로가 서로한테 도와주는 네트워크도 됐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것도 서로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동기들에 대한 신뢰감이 확실하게 전제가 깔려있는 모임이 사법연수원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동기들 모임. 이 친구가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기본은 하겠지. 이 친구가 아무리 불성실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실하겠지라는 것들을 서로 믿게 되는 순간들이에요. 물론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옆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갖다가 2년 동안 보거든요. 그죠? 2년 동안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고, 이 친구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보고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기본 이상은 하는 친구구나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도 생기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서 뭘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서로 바빠가지고 아는 척도 못하고, 전체 모임이 이제 지금도 유지되는 것들이 있을 때 뭐 좀 멀리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 잘 있구나, 잘 지내는구나 라는 것들이 서로에게 응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생이 혼자라는 거가 마음이 아파요. 저한테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과 한 2년의 세월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 친구한테는 그런 기억이 없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뭐 다른 형태로 또 좋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연수생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응원을 합니다. 외롭고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당신의 박변의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